뉴욕시 노동자의 단 5%만이 렌트비를 감당할 수 있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미스 뉴욕 출신 여성이 $2,000 규모의 송금 사기 경험담을 공유했습니다. JFK 공항철도가 올여름 무료로 운영될 가능성이 제기됐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의 지지율이 집권 이후 최저치를 기록했습니다. 아름다운 제품에서부터 아름다운 사회를 만들기까지 키스는 뉴욕에서 시작하여 현재는 전 세계 12,000명의 직원들과 함께 끊임없이 도전하는 기업입니다. 사람을 생각하고 존중하는 기업. 키스는 한인들이 사회의 주인공이 될 수 있도록 든든한 버팀목이 되겠습니다. 글로벌 뷰티 기업 키스. New York, it's a hell of a town, but it's time to boss up now. You got skills? Prove it. We want street smarts, book smarts, upstarts. Stand up and get started. New job, new career, new you, New York. This city needs you. We got salaries, pensions, benefits, real talk, real perks, 9 to 5, night shift, on call, part-time, full-time. Your time, your choice. It's time to run this town.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5월 22일 수요일 TKC 뉴스데스크 첫 소식입니다. 뉴욕시 렌트비가 급상승해 노동자 평균 임금만으로 따지면 테넌트의 단 5%만이 렌트비를 감당할 수 있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부동산 중개업체 진로우닷컴과 스트리디지의 공동조사에 따르면 지난해 뉴욕시 노동자 평균 연소득은 $89,000이며 이 중 30%를 부담 가능한 적정 렌트비로 가정할 경우 월 렌트비는 $2,216라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뉴욕시 월 렌트비 중간값은 전년보다 8.6% 인상된 $3,475에 달해 뉴욕시 노동자 평균 소득으로는 감당이 불가능한 수준이라고 밝혔습니다. 특히 뉴욕시는 현재 주택이 인구에 비해 약 38만 채 정도 부족한 실정이어서 렌트비는 천정부지로 치솟는 반면 임금은 지난해 1년 전보다 1.2% 상승에 그쳤다고 설명했습니다. 또 뉴욕시에서 렌트를 구했을 때 중개수수료와 시큐리티 디파짓 등을 고려하면 첫 달 렌트비가 $1,454에 달하며 이 같은 돈을 부담할 수 있는 노동자는 전체의 4.4%에 불과하다고 주장했습니다. 특히 연봉 $13만 5천 기술직 종사자도 35%만이 현재 렌트비를 부담할 수 있는 것으로 조사돼 충격을 주고 있습니다. 미스 뉴욕 출신의 한 부동산 중개업자가 선의로 두 학생을 도와주려다 $2,000가량의 송금 사기를 당했다며 시민들의 경각심을 가질 것을 경고했습니다. 18일 2021년 미스 뉴욕 출신 인플루언서이자 부동산 중개업자 브리아나 시아카는 소셜미디어 틱톡에 한 동영상을 게시했습니다. 영상에서 그녀는 자신이 하루 전 황당한 젤송금 사기를 당한 경험을 공유하며 자신의 피해 사례를 알려 추가 피해를 막고자 한다고 말했습니다. 시아카는 17일 맨해튼의 메디슨 스퀘어 공원에 앉아있던 중 자신들을 브롱스 청소년 농구팀 소속 학생이라고 소개한 두 남성으로부터 농구팀복 마련을 위한 돈을 보태달라는 부탁을 받았습니다. 현금이 없었던 그녀에게 두 남성은 벤모나 젤을 권했고 계좌번호를 직접 입력해주겠다며 그녀의 휴대폰을 받았습니다. 다른 남성이 여성의 주의를 끄는 사이 휴대폰을 조작하던 남성은 그녀의 젤에서 $2,000를 빼갔으며 여성이 이상한 낌새를 느낀 뒤 휴대폰을 빼앗자 그들은 감사합니다라고 말하곤 빠르게 도주했습니다. 그녀는 체이스 은행 및 경찰에 즉시 이를 신고했습니다. 경찰에 따르면 불과 한 달 만에 유사수법으로 15명의 피해자가 $3만 5천 가량의 피해를 입었으며 2024년 현재까지 87명이 피해를 입었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이들은 주로 공원이나 지하철 근처에서 혼자 시간을 보내는 여성이나 학생을 노려 2명 이상이 한 조를 구성해 조직적으로 움직인다고 말했습니다. 한편 체이스는 성명을 통해 젤을 통한 거래는 대부분 취소가 어렵다며 젤 거래를 하는 이들은 휴대폰을 곧 지갑처럼 여기고 절대로 타인에게 건네선 안 된다고 경고했습니다.
반면 젤의 네트워크 제공업체인 조기경보 서비스의 대변인은 사용자가 사기를 신고한 후 돈을 돌려받을 수 있다고 말하면서 은행 및 신용조합 참여자는 특정 자격을 갖춘 사기꾼 사기에 대해 소비자에게 배상해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JFK공항의 신규 터미널 건설 공사로 인해 막대한 교통체증이 예고된 가운데 JFK 터미널로 향하는 에어트레인이 올여름 무료로 운행될 가능성이 제기됐습니다. 21일 리코튼 뉴욕 뉴저지 항만청 전무이사는 올여름 JFK 공항에 역대 가장 많은 방문객이 모일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JFK 터미널로 향하는 에어트레인을 올여름 무료로 운행할 가능성을 검토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이는 JFK 공항의 신규 터미널 건설 공사로 인해 막대한 교통체증이 우려됨에 따라 방문객들의 대중교통 이용을 유도하기 위한 조치로 풀이됩니다. 현재 JFK 공항은 2016년부터 2030년까지 190억 달러 규모의 재개발을 진행, 약 30개의 신규 게이트를 신설하는 공사가 진행 중입니다. 이 가운데 교통안전국은 다가오는 메모리얼 데이 연휴에 JFK 공항을 방문하는 여행객이 작년 동기 대비 12% 증가할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또 당국은 올여름 JFK 공항에 1,800만 명의 방문객이 찾을 것으로 예상한 가운데 이는 역대 가장 많은 방문객을 기록한 작년보다도 70만 명 더 많은 수치입니다. 뉴욕 뉴저지 항만청은 이번 여름 JFK 공항을 찾는 방문객들의 비행기 시간보다 여유 있게 도착할 것과 가급적 대중교통을 이용할 것을 권고했습니다. 대선이 채 6개월도 남지 않은 시점에서 바이든 대통령의 지지율이 또다시 집권 이후 최저치를 기록했습니다. 로이터 통신과 입소스 공동 여론조사에 따르면 바이든 대통령의 지지율은 36%로 지난 2022년 7월 집권 이래 최저치를 기록했던 때와 동일한 수준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는 지난달 같은 조사에서의 38%에서 2%포인트 하락한 것입니다. 이 조사에서 응답자의 23%는 경제 문제를 가장 중요한 현안으로 꼽았고 정치적 극단주의 해소라는 답변이 21%에 달했습니다. 또 응답자의 40%는 트럼프 전 대통령 시절 경제정책이 더 낫다고 대답해 바이든 대통령의 경제정책에 대한 지지율 30%를 크게 앞질렀습니다. 이외에도 외교 갈등 및 테러 문제에 대한 대처도 트럼프 전 대통령의 대응이 낫다는 응답이 36%로 바이든 대통령의 29%보다 높았습니다. 바이든 행정부가 좀처럼 내려가지 않는 물가를 잡기 위해 100만 배럴의 전략 비축유를 대거 방출합니다. 연방에너지부는 21일 성명을 내고 차량 운전이 많아지는 여름철을 앞두고 정부는 주유소의 휘발유 가격을 낮추는 데 집중하고 있다며 100만 배럴의 휘발유를 방출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발표는 미국인들이 여행을 많이 떠나는 메모리얼 데이와 독립기념일 연휴를 앞두고 나왔다는 점에서 주목됩니다. 제니퍼 그레노 에너지부 장관은 열심히 일하는 미국인들이 가장 필요로 하는 시기에 세계주와 북동부에 충분한 휘발유 공급이 이루어지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바이든 행정부는 앞서 2022년에도 기름값을 낮추기 위해 비축유를 방출했습니다. 당시 휘발유 가격은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및 인플레이션 등의 영향으로 2022년 갤런당 5달러를 돌파하면서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 그러나 이후 인플레이션 안정세, 대규모 전략 비축유 방출 등의 영향으로 3달러 초반까지 하락했다가 상승세로 전환해 현재 수준에 머물러 있습니다. 미국의 핵심 정책 이슈인 인플레이션 문제와 밀접하게 맞물려 있는 주유소의 휘발유 가격은 유권자 표심에 영향을 크게 주는 요소입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이 어제 성추행 입막음 의혹 재판에서 직접 증언을 포기하고 변론을 종결함으로써 경찰과 피고인 측의 구두 심리가 모두 마무리됐습니다. 지난 20일 검찰 측이 증인 20명에 대한 심리를 끝으로 변론을 마무리한 데 이어 어제 트럼프 측이 증인 2명을 소환하는 등 구두 변론을 했지만 소송 피고인인 트럼프 전 대통령은 직접 증언을 하지 않았습니다. 트럼프 측은
당초 당사자인 트럼프 전 대통령이 직접 증언을 통해 사실관계를 밝히는 것이 가장 효과적이라고 판단했지만 트럼프 전 대통령의 도발적인 성향과 재판부와의 긴장관계 등을 고려, 오히려 엉뚱한 증언으로 자기 발등을 찍을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해 증인으로 내세우지 않은 것으로 풀이됩니다. 지난 20일 오후까지 트럼프 전 대통령 증언 가능성을 열어뒀던 트럼프 측은 어제 다른 증인 2명에 대한 심리만 마친 뒤 변론 종결을 선언했습니다. 이에 따라 후안 머천 판사는 다음 주 화요일인 28일까지 검찰은 구형을, 피고는 최후 변론을 각각 서면으로 제출하라고 명령했습니다. 재판부의 이 같은 결정에 따라 배심원들은 오는 29일부터 판결을 위한 심리에 들어가며 배심원 12명 모두가 만장일치로 결론을 도출해야만 재판이 성립되고 한 명이라도 의견을 달리하면 헝주리가 돼서 무효가 됩니다. 형사 재판에서 배심원 판결은 대부분의 조에서 만장일치를 요구하며 뉴욕주 역시 형사 재판에서 만장일치가 돼야 배심원 판결로 인정합니다. 한편 ABC 방송 여론조사 결과 트럼프 지지자 중 80%는 유죄 판결을 받아도 계속 지지할 것이라고 답한 반면 16%는 다시 생각할 것이라고 답했습니다. 40년 동안의 전국 조사 데이터를 분석한 결과 미 전역에서 매일 마리화나를 피우는 사람의 수가 매일 술을 마시는 사람보다 더 많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카네기 멜론 대학의 대마초 정책연구원 조나단 콜킨스가 최근 발표한 연구 결과에 따르면 2022년 매일 또는 거의 매일 대마초를 피우는 사람의 수는 1,770만 명으로 매일 또는 거의 매일 술을 마시는 사람 1,470만 명을 넘어섰습니다. 대마초 전체 흡연자들 가운데 매일 또는 거의 매일 대마초를 피우는 사람의 비율은 1992년부터 2022년 사이 15배로 늘어났습니다. 콜킨스는 알코올이 여전히 더 널리 사용되고 있지만 2022년은 매일 마리화나를 피우는 사람의 수가 매일 술을 마시는 사람 수를 처음으로 앞섰다고 말했습니다. 그는 대마초 사용자의 40%가 매일 또는 거의 매일 대마초를 피우고 있는데 이는 전형적인 음주자들보다 흡연자들과 더 관련이 있는 패턴이라고 말했습니다. 약물 사용과 건강에 관한 전국 조사의 자료를 바탕으로 한 이 연구는 22일 중독지에 게재됐습니다. 이 조사는 미국에서 담배와 알코올 및 마약 사용에 대한 추정치로 높은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뉴욕이 경제력을 중심으로 평가한 세계 1000개 대도시 순위에서 영예의 1위에 올랐으며 영국 런던이 뒤를 이었습니다. 영국의 글로벌 금융 컨설팅 업체 옥스포드 이코노믹스가 발표한 글로벌 도시지수에 따른 세계 1000개 대도시 순위에 따르면 뉴욕이 1위에 올랐습니다. 뉴욕은 세계 어느 대도시보다도 경제 규모가 크며 안정적인 성장을 유지한 점이 높은 평가를 받았습니다. 또 런던은 인적 자원이 우수하며 글로벌 기업의 본사가 많다는 점에서 2위에 올랐고 3위는 캘리포니아의 세너제이, 4위는 일본의 도쿄, 5위는 프랑스 파리로 조사됐습니다. 이외에도 시애틀과 로스앤젤레스, 샌프란시스코가 상위 10위에 속했으며 호주 멜버른과 스위스 취리히도 10위권에 랭크됐습니다. 반면 서울은 교육 수준과 기업 본사의 수 등 인적 자본에서 45위에 올랐지만 종합순위는 41위에 그쳤고 부산은 252위를 기록했습니다. 한편 삶의 질 부문에서는 프랑스 남동부 도시 그르노블이 소득 불평등이 적고 1인당 문화 접촉 기회가 많다는 점에서 1위에 꼽혔고 뉴욕은 278위, 런던은 292위에 그쳤습니다. 주요 단신 전해드립니다. 중국이 대만에 대한 무기 판매와 자국 기업에 대한 제재에 반발해 미국 방위산업체 12개와 이 업체의 고위관리 10명에 대해 맞불 제재를 단행했습니다. 테네시주 멤피스의 엘비스 프레슬리의 저택 그레이스랜드의 처분을 둘러싸고 380만 달러를 빌려줬으므로 경매를 추진 중인 금융기관과 프레슬리의 손녀가 소송전을 벌이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켄터키주 출신 토마스 매시 공화당 하원의원 등 강경파 의원 20명이 인플레이션의 책임이 연준에 있다며
연준을 폐지하는 내용의 법안을 발의했습니다. 가상화폐 사기 논란이 끊이지 않는 가운데 트럼프 전 대통령의 대선 캠프가 가상화폐로도 정치 기부금을 받겠다고 선언. 이 같은 방침이 과연 득표에 도움이 될지 주목됩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의 젊은 시절 첩보인에 대한 성폭행 등을 다룬 영화 어프렌티스가 칸느 영화제에서 상영돼 일부는 환호하는 반면 트럼프 측은 소송을 제기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미국 대학가는 물론 고등학생 사이에서도 각종 술을 섞어서 마시는 폭탄주 문화가 유행하고 있다고 CNN이 보도했습니다. 올해 1분기 퀸즈보로에서 교통사고로 사망한 사람이 22명으로 집계돼 뉴욕시 전체 사망자의 37%를 차지했으며 비전제로 정책이 실시된 지 10년 만에 최다를 기록했습니다. 지난 20일 오후 7시쯤 브롱스에서 13세 소년이 총격을 당했다는 신고를 접수하고 출동하던 경찰이 다른 차량을 들이받고 인근 건물과 충돌, 경찰 2명이 부상을 입었습니다. 날씨 전해드립니다. 목요일인 내일은 습하고 더운 가운데 곳곳에 뇌우 소식이 있습니다. 낮 최고 기온은 84도, 최저 기온은 68도입니다. 해 뜨는 시간은 5시 32분, 해 지는 시간은 8시 14분입니다. 이상으로 주간 날씨와 세계 날씨 전해드립니다. 이상으로 5월 22일 수요일 TKC 뉴스데스크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